네, 오늘도 국내외 소식들을 전부 다 중요한 내용들만 모아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히 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도 모닝 스탠바이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조금씩만 올라가고 있고 또 특정 종목은 너무 잘 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 개장 전에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미국 시장이나 네. 국내 시장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종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이제 소수 종목, 소수 섹터로만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결국은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포모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질 테고 그리고 만약 시장이 다시 빠질 때는 결국은 다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되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이 더욱더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 미칠수록 계속적으로 시장은 소수 관련된 종목들만 더욱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즉 집중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이번 시장의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나왔었고 특히 간밤이었죠. 이때는 연준위원들 발언들이 굉장히 쏟아지듯이 나와가지고 다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었는데 내용들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연준 위원들의 내용은 크게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네. 아직까지 통화 정책 관련돼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은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일부에서는 올 한 해에 이제 통화 정책에 관련돼서 변화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올 한 해에 이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을 기대를 했던 것이 이미 5번에서 3번이 되고 그쵸. 3번에서 이제 한 번까지 줄어들었잖아요. 맞아, 안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도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관련된 코멘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흐름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 관련돼서 통화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사실상 금리 인하로 선회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도 관련된 부분이 조금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관련된 이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소비 지표 같은 경우에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더욱더 여기 힘을 실어주게 되는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현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금리에 대한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잘 갔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가는 게 가고 종목 선택을 잘해야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 키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관심주 3가지 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엔비디아 역시 잡을 그렇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는 엔비디아가 되겠는데 저는 이게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다. 세부적으로 내용 어땠습니까? 사실 불안하죠. 네. 뭐 계속적으로 올라왔고 2022년도 말 기준으로 9배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뭐 그만큼 AI 관련돼서 엔비디아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의 시장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ETF에서도 보게 되면은 ETF에 대한 비중 자체를 이번에 6%에서 21%까지 확 늘렸네요. 확 늘려야만 된다. 늘리기로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ETF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운용 자산 규모가 710억 달러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6%에서 21%로 비중을 즉 15%를 늘리게 되면 네. 100억 달러 이상의 이제 엔비디아를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서스케어 하나에서도 나온 이제 의견을 보게 되면은 인공시장의 강력한 성장세와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지배력을 고려하게 되면은 지금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중요한 게 앞으로도 상승할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145불에서 160불로 다시 한 번 더 상향되는 모습이 있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서스케어 하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로젠블렛이라든지 다른 이제 이 월가의 많은 이 운용사들이 결국은 다 입을 모아서 중론으로 엔비디아 앞으로 더욱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만큼 이러한 지배력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는 AMD라든지 이런 이제 경쟁자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네.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하면서 좀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텐데 거의 단독 질주죠. 예, 아직까지는 네. 뭐 이 관련된 차세대 CPU가 이제 MS에서 다시 한 번 더 뭐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독점력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 이 결국은 연맹 자체의 힘이 앞으로 더욱더 장기화될 이러한 부분에 그러네요. 예. 지금 힘이 쏠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HBM의 이제 진영 쪽에 들어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탄력도가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걸 테고 그렇죠. 그렇지 못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지 못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주가도 보게 되면은 사실 오늘 장중에 6%까지도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랬군요.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계속적으로 묘지를 보게 되면은 26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실적이 결국은 D램이라든지 낸드 관련돼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HBM 역시나 이러한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수치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관련된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게 될 텐데 그 가이던스에서는 또 어떤 발언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HBM 쪽으로만 계속적으로 조언 이런 이 견해를 바뀔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D램이라든지 레거시 쪽으로 더욱더 확장해서 봐야 될 것인지 이 그렇죠.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관심 주는 하이닉스 보면 됩니까? 어떻게 잡으셨어요? 하이닉스가 사실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기는 한데 하이닉스는 뭐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그럼요. 아실 예, 테니까 아시죠. 관심주를 하이닉스로 잡지는 않았고요. HBM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계속 있게 될 텐데 네. 그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인 PSK 홀딩스 이거를 계속적으로 봐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HBM 진영에 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단기적인 탄력도는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PSK 홀딩스는 대표적인 장비 업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HBM3에서는 3사 모두 다 이제 이 관련돼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긍정적인 장점 중에 하나였었는데 HM4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네.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해자가 흔들릴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 요즘 시장 트렌드 자체가 신고가가 나는 종목이 추가로 더욱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조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PSK 홀딩스 우리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I, HBM 쪽으로 PSK 홀딩스였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국내에서 잡았고요. 이거는 방산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앞서서도 좀 뒤에 표시가 되겠지만 또 세일즈를 하러 나간다 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봅니다. 결국은 방산이라는 사업 자체가 네. 수주를 베이스로 해서 그 수주를 납품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네. 지금의 시장의 흐름들은 많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따박따박 나올 수 있고 그 실적의 추정치가 상향이 될 수 있는 섹터와 종목군들 위주로서 더욱더 집중화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방산 같은 경우에 1분기 때 약간 삐끗삐끗한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해외에 대한 수주의 모멘텀이 보게 되면 결국 그 실적에 대한 이 이후의 상향의 추정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해외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하고 폴란드에 일정을 잇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네, 이제 맞아요. 없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수주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정이 모두 다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이 방산 주요 업체들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이제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기업들을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한 1.4조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LRG 넥슨 같은 경우에도 신공 관련돼서 루마니아에서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쪽,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이제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K2 전차 관련돼서 1000대 중에 180대만 1차 이제 수주를 받았잖아요. 그 나머지 이제 2차 계약에 대한 부분이 사실 본계약이 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이제 국내에 있는 정부의 의지를 사실상 전달하려고 한 것이다.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도 본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단순한 모멘텀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이후의 이 추정치 상향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역시나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이 MSCI에 대한 편입에 대한 이슈는 국내에서는 계속적으로 불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가총액 그리고 유동 시가총액을 고려해 보게 되었을 때에는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 로템 그리고 하나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가는 후보군으로 이제 좀 보실 수가 있게 될 텐데 거기서 보다 더 유력한 건 LIG 넥스원하고 현대 로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욱더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패시브에 대한 수급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구나.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주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중에서 또 하나 골라주십니까? 저는 일단은 두 가지 모두 다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RG 넥스원이 시가총액이 조금 더 많이 크거든요. 예. 네, 뭐 사실 로템이 4조대인데 그렇죠. LRG 넥스는 6조 이 그렇죠. 정도이기 좀더 크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상 해외에 대한 수출의 모멘텀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고스트 로보틱스 관련돼서 지분을 이제 가져오게 되면서 네. 그런 부분에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LR 넥선 더욱더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중에서 고르고 골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보시고 있는 관심주는요? 신고가에서 갖고 왔습니다. 어디가 어떤 겁니까? 현대차 갖고 왔어요. 그렇군요. 인도 쪽 보시나 보죠? 인도 법인 네. 관련돼서 IPO 이슈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관련된 이슈를 예전에 경험치를 토대로 보게 되면은 지금의 현대차에서도 한 18% 정도 이제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증권사에서 호평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사실 인도 법인이 이제 IPO를 하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 사실상 이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대감이 결국은 추가적인 현대차에 대한 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도 관련돼서 IPO를 하게 되면서 자금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렇죠. 그 자금 확보된 것은 결국은 주주환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달에 이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있게 될 텐데 네. 거기서 얼마만큼이나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이 나오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주주환원 정책과 함께 이 국내에서는 밸류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일맥상통하게 겹치는군요.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대차를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게 될 텐데 네. 그 외에도 현대차가 움직이게 됐을 때는 기아라든지 아니면은 이 현대모비스라든지 부품 쪽도. 뭐 부품 쪽도 이런 부분을 다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네. 이 매매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투자의 섹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부품 쪽에서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인도 IPO에 대한 이슈가 불어왔었기 때문에 네. 인도 쪽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보다 탄력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큰 부품주들을 보게 되면 HL 만도가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고요. 네. 그리고 조금 작은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서현이하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매출 비중이 더 높거든요. 거기까지 또 봐야 되는군요. 예, 이 기업들이 더욱더 탄력도 있게 움직이는 것이 이것에 기반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송태현 과장의 3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AI, 거기에서 또 HBM으로 연결돼서 하이닉스 당연히 보는 거지만 이제 장비 업체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려봅니다. PSK 홀딩스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방산에다가 이제 국내 쪽에서 수급과 관련된 MSCI 편입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실적을 좀 내다보자는 관점에서 3가지 종목 중에서 LIG 넥스원 쪽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인도 IPO로 기대되는 이런 자금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국내에서는 밸류업, 거기에다가 주주들한테는 주주 환원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겹테마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까지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안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자,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